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음봉으로 마감하고 코스닥도 장중 한때 이 도치 캔들을 그려주며 양봉 캔들로 마감할 수도 있었었는데 종가상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면서 종가 저가로 좀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이 그다지 녹록지만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시장의 중심 섹터 여전히 시장을 가장 강하게 이끌고 있는 반도체 섹터만 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 시장이 하락장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라이브 방송 하면서 회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제 제가 뭐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군들 뭐 트레이딩하고 하는 종목군들 전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하락하는지를 모르고 시장이 안 좋은지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말도 좀 오늘 뭐 자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 지금 뭐 극과 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지속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떨어지는 칼날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 드리고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좀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이 산업 자체가 이 AI 생태계 확장에 의한 반도체가 명, 명실상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또 이들의 실적이 미국, 대만, 한국, 일본, 독일 할 거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업사이클 상황 속에서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다 지어가면서 여기에 또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반도체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로 전환되는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또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의 수요를 봤을 때 업사이클이 반도체 산업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가 반등할 때는 반도체에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 반대로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좋았던 2차 전지 섹터는 캐즘의 구간이 굉장히 좀 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에? 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특히나 테슬라의 감원, 감산, 글로벌 1위 전기차 기업이 이러한데 그 밑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은 얼마나 지금 어려울까를 생각하면 전체적인 이 2차 전지 산업이 현 구간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여러 산업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줘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뭐 반도체가 뭐 항상 좋을 수만은 없겠죠. 그렇지만은 기회는 반도체에 현재까지는 현재 제가 보는 관점까지는 훨씬 많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 최대한 뭐 매매를 하든 트레이딩을 하든 투자를 하든 집중하시고 또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도 어제 한 번 더 정리를 했는데 지금 구간이 어떠한 구간이냐를 일단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아주 이 컨픽션 바이 콜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합니다. 어떠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냥 바스켓으로 주워 담아버려도 애진간하면 손실이 안 나는 시그널이 있겠죠. 그거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예를 들어서 일단은 2년물 금리가 5%를 어제 터치를 했는데 이게 뭐 쭉쭉 올라가지고 5.23% 올라가지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또 트라이하는 구간부터는 일단 서서히 분할 매수를 계속 해 나가도요. 예? 굉장한 공포감이거든요. 굉장한 공포의 이 구간인데 그런 구간에서는 잡아야죠. 왜냐? 미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 위로 예를 들어서 오버슈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단기적인 이 오버슈팅, 단기적인 발작에 의해서 가능하겠지만은 그 이상의 일은 상식적으로 벌어지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시스템 리스크가 지금 터질 일이 있습니까? 어렵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큰 틀에서는 괜찮겠죠. 또 환율, 예? 여러분들 IMF 터졌을 때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그리고 또 작년이죠. 작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재작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가물가물한데, 그때 1450원까지 또 환율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말고는 1400 이상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 윗구간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지 않은 이상 그렇게 발생이 잘 안 돼요. 1450원 그때 이제 올라왔을 때 국내는 이 레고랜드 발 부동산 PF가 폭발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발생을 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국내 이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1450원 또 넘어갈까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퍼즐을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맞춰보신다면, 지금의 구간 어렵죠. 물론 어렵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정말로 종목 매수를 할 때 하나하나 신중함을 기해야 되겠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정말로 좋은 구간에 놓여있는 종목군들이 수두룩 빽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고 또 좋은 위치로 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이 이벤트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서히 이제 지수가 좋기 때문에 좋은 종목군들을 서서히 담아가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종목군들은 많이 사지 않습니다. 어제도 하나, 뭐 또 떨어지면 또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담아갈 예정이지,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 같은 거 고려하고 종목군들을 보는 자리가 아니죠. 자, 미국 본격적인 어닝 시즌, 반도체 강세 및 순환매, 그 안에 강력한 유리 기판 테마, 시장은 반등존으로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군들 위주에서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자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뭐 장중 한때 1.3%, 5%까지 반등을 했었으니까 반등이 제법 나왔습니다. 어제 시가까지 코스닥이 반등을 했으니까 반등 시도는 제법 괜찮았었는데,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또 크게 밀려버렸죠.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오후에 저도 ML의 그 실적 발표가 ASML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간 외에 이렇게 강하게 빠져버리니까,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특히 이제 반도체가 오늘 지수를 쭉 끌어올렸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권까지 갔다가 양전환을 하는데 ASML이 빠지니까 삼성전자 빠지고, 올랐던 반도체 종목군들 좀 밀리는 과정 속에서 지수가 오후장에 좀 많이 밀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코스닥 뭐 시총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 PM, HLB, 알테오젠, 이런 애들이 좀 강하게 밀리다 보니까 지수가 오후장에 더 밀려 내려온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반도체 관점에서 이제 오늘 뭐 물론 반도체 종목군들이 매우 강했고, 또 뭐 상한가 종목도 몇 개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반도체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후장 이 실적 발표 나오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고 보기는 했어야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저도 그런 비슷하게 좀 시장을 좀 대응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보면은 뭐 특징적인 거는 환율이 일단 다행스럽게도 1,400원 찍고 1,386원까지 좀 내려와 줬다라는 점, 이거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 속에서 금리 인하는 없다 올해,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낮다, 뭐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못을 박아줬는데 지수가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거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네 라는 시그널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오늘 사실 뭐 여러 관점에서는 시장 충분히 반등도 나올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조금 오후장에 아쉬웠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몇 가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신용 잔고가 이제 급격하게 제가 봤을 때는 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8시 40분에 예상 체결
그 종목군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무조건 봅니다. 8시 40분에 도대체 몇 개의 종목이 하한가를 갔는지. 오늘 70개 갔어요. 반대 매매 터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반대 매매가 터지게 될 때, 또 시장이 굉장한 공포로 갔을 때는 아침에 거의 뭐 100개 가까운 종목이 하한가 찍어 주는 거죠. 그런 단계가 오면요, 아주 나이스한 반등이 그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반대 매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기회들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럴 때는 뭐 시가부터 그냥 뭐 종목군도 이리저리 좀 주워 담아보는 것도 하나의 답이겠죠. 그리고 통상 선물인데요.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할 때도 위에 바이콜을 때릴 때도 4조 5천억 맥시멈이었던 것 같고, 하락 때도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게 4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벌써 3조 1천억인데요. 사실 지난번에 롤오버 한 것까지 합치면 3조 8천억 정도 현재 매도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1조 5천억 뭐 1조 정도 매도가 되면 얼추 그 정도 라인이 단기적으로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 여전히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안전이 좀 그랬어요. 코스피는 좀 그랬고, 코스닥은 오전에 반등하다가 이게 꺾여버리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좀 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도 오후장에 이제 이 수급이 돌아가면서 코스닥은 나쁘진 않았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보도록 하죠. 최근 시장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전부 살아남판을 걷고 있다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지수적으로도 그렇고 거시적 환경도 그러하고 미 국채 금리 또한 별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수보다 강한 섹터가 미국도 대만도 일본도, 예? 전부 반도체만 강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기사도 뉴스도 재료도 전부 반도체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반도체는 계속 체크해놓고 기회될 때 매수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정말 좋은 자리까지 내려오면 스윙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겠냐. 심플하게 큰 시장 흐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간밤 파월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그냥 못을 박았고, 그런데 생각보단 지수가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일부는 선반영이다 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당연한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금리도 금리지만 현재 진행 중인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미국의 하락을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언급을 드렸죠.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이슈, 그리고 어닝 시즌에 호시적을 발표했는데 하락이 나왔다. 근데 이 하락에 자사주 매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럼 첫 번째 어닝 시즌을 맞았던 추세 좋은 종목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종목을 봐야 되겠죠. 오늘 ASMR이 장중에 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좀 박살이 났습니다. EUV 쪽은 뭐 컨센 대비 양호했는데 나머지 쪽에서는 이제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에 좀 밀렸고요. 이런 점이 이제 내일 TSMC 실적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한 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 보시고요. TSMC 뭐 물론 코아스로 인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데, 일단 생각해 볼 거는 애플은 TSMC 매출의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고객사다. 애플은 이번 1분기에 휴대폰 출고가 10% 줄었다. 애플이. 그럼 매출이 10% 줄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고스란히 TSMC 애플 향 물량은 10% 줄었다. 대신 엔비디아 물량은 늘었다. 누구의 힘이 더 강할 것인지 이 부분이 시장이 결론을 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금일 시장은 코스닥 음봉, 코스피 1% 하락 마감에 장중 반등폭을 다 반납하고 마감했으니 금일도 하락의 연속이나 다행스러운 거는 환율로 안정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민감도는 조금 사그러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점입니다. 환율 1400 이상 구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냥 단순한 통계로 보면 우리가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고요. 과거 세 차례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그리고 작년, 그리고 어제 1400원 터치니까 지금 상황이 그리 어려운 건가요? 작년보다 그리 경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로 환율은 고점에서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5% 넘기면 저는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이때가 진정한 제약바이오 바스켓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굉장히 싸게 살 수도 있다. 그때는 성장주건 뭐건 그때 싹 담아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손실 그 자리에서 크게 손실 나겠냐 싶습니다. 네, 분명히 여러 가지 그 이유와 근거도 많이 있으니까요. 금요일 오전 장전 하한가 70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이리저리 주변에 곡소리가 나오고 시장에 반대 매매가 터지네 어쩌네 할 때가 항상 비관이 극에 달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반대 매매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버리면 좀 아프겠죠. 그때가 제가 봤을 때 해볼만 하지 않을까? 내일 예를 들어서 반등해 줘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시장이 분명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인데 오전에 밀어버린다. 오전에 반등하면 안 돼요. 시장이 오전에 반등하면 안 되고, 오전에 그냥 시가 개파락한 이후에 그냥 한 번 더 밀어버린다. 죽으라고. 그런 게 오히려 굉장히 땡큐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이 그냥 이유 없이 더 막 급락시켜버리면 그냥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락이 진행될 때는 그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신용 정리해야죠. 신용은 못 버팁니다. 신용은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공간에서 현금 확보는 저는 무의미하다 정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반도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DIT가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가 4만원 리포트가 좀 나와서 있었는데, 오늘 주가의 위치가 이제 박스권 돌파 자리에서 갭이 떴었는데요. 시가를 회복하는 자리는 아주 나이스한 이 매수 타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유니셈도 리포트로 인한 강세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반도체가 좋은데 여기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조금 과하게 써버리면 날아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리포트 잘 참고하시고요. 아침에. 자, 그리고 유리기판 쪽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간다라고 딱 이걸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불가능입니다. 돌아가면서 올라가잖아요. JNTC 올라가고, 오늘은 YC캠 올라가고, HP테크놀로지, 피로틱스 돌아가면서 갑니다. 그냥 대장주에서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알아서 트레이딩 하셔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종목의 강도에 따라서, 근데 테마가 세기 때문에 강한 테마 안에서 놀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반도체 종목군들 다 괜찮은 모습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밑에 어보브 반도체나 뉴프렉스나 각각의 특이점이 있죠. MCU, 어보브 반도체, 오픈 온 디바이스 AI, 그다음에 뉴프렉스, XR, VR 관련해서 바닥을 다지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종목의 대장 주고요. 변압기 섹터는 계속 이슈는 나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ARM 어제 이제 제가 체크가 안 됐었는데 아침에 ARM에서 이 전력 소요로 인해서 AI 성장이 방해가 된다. 굉장한 전력 소모가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변압기 섹터를 좀 들어올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이슈는 저는 계속 나올 것이다.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의 끝은 휴머노이드다. 저는 변함없이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핵심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도 로봇주는 한 2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좀 샀습니다. 좀 매도도 하고요. 자, 시간 외에서 이제 반응은 없지만은 장 마감 이후에 미국, 바이든 중국,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에 기존 대비 3배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트럼프 공약은 60% 인상이더라고요. 바이든이 3배라고 하지만은 별로 바이든은 인상을 안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트럼프는 60%까지 이런 거.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일단 알테오제는 여전히 아직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고통을 주면 그때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오스코텍은 일단 오늘 의미 있는 구간을 좀 돌파하는 것 같고 가장 좋은 추세 그리고 있다 정도 봐야 되고요. 2차 전지는 시그널이 나오는 걸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완전히 죽기야 하겠냐 싶긴 하지만은 굉장히 늘어지고 상대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의 강도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반등이 나와도 매물을 이 소화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매물 소화를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강력한 매물은 한 방에 뚫어버리면, 일시에 뚫어버리면, 아니면 아예 하방으로 일시에 털어버리면, 하방으로 아예 털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보면은 이제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다음에 뭐 전선주, 그리고 YC캠, 이 유리기판, 그 외에 뭐 특별하게 종목군들이 많이 없어서 부각될 만한 건 좀 없는 것 같네요. 자, 지수적으로 잠깐 체크를 좀 하고 가면, 일단 코스닥은 이 하단 채널까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하단 채널 내려왔을 때는 길적 반등이라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거진 다 내려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피 기준에서는 조금 더 룸이 있는데요. 뭐 이 정도 내려오면 얼추 다 내려왔겠죠. 삼성전자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이제 제가 79,300원 선물 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이 자리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예요. 장중에 찍었을 때, 그러니까 한 방에 죽지는 않는 자리죠. 삼성전자를 뭐 할 때 이제 뭐 짤짤이로 이렇게 매매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구간들 그러면은 선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 이런 자리 장중에 79,300원이라든지 이런 자리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이런 자리를 대응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선물 치는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는 절대 매매를 안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는 딱 10틱 보자, 10틱 비축 배팅으로 보자 해서 뭐 이 구간에서 한번 잡아가지고 뭐 짧게 먹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삼성전자 내일 또 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많이 밀려가지고 이 중간값 언저리가 오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겠죠. 일단 돈이 많이 들어와서, 자, 삼성전자를 볼 것이냐, 뭐 아니면 삼성전자보다 강했던 SK하이닉스를 볼 것이냐,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제 각각의 주가의 위치의 자리에 따라서 어느 구간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게 약간은 좀 갈릴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이 좀 드네요.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야 될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자, 반도체 종목군들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DIT가 굉장히 좋은 이슈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리포트 보면서 굉장히 좋은데 했는데, 시가에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좀 봤다가, 사실 여기 보면 지지와 저항이 있죠. 23,300원. 근데 23,300원 언저리, 23,300원 전일 뭐 고가 언저리라고 해야 되나, 그 전날 고가 언저리에서 일단은 지지하고 돌파하면서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전에 저는 이거 일부 종목 손절을 좀 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떨어질 때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올라갈 때 반 팔고 돌파해서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매도를 했는데, 와, 상한가를 바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상한가를 가서 조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강력했던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강력했던 흐름을 좀 보여줬고, 아마 이제 북미 쪽에 이 신규 고객사 납품 가능성이라는 멘트가 주가에 더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이제 이 삼성전자 향 이 테네시 공장에 제일 먼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사실 전날 나왔었는데, 오늘 돌파할 때 사실 이런 것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돌파할 때 못 들어가니까 매매는 좀 못한 것 같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 칠러 스크러버 종목이라 사실 이 구간을 바로 넘어가기에는 저는 좀 부담되고 오바스럽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자기 할 목은 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 제외하고도 GST라든지 오랜만에 종목군들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 밖에 이제 뭐 파두나 FST,
그리고 SLS텍 등등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오픈 엣지, 이 디자인 하우스 쪽도 흐름이 다 괜찮은데, 최근에 보면 디자인 하우스 종목군들이 상당히 흐름이 양호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밖에 이제 뭐 하나 마이크로는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끌고 오고 있는데요. 종목을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까지도 쉬지 않고 회원님들하고 계속 매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가 들어와서 뭐 시가 좀 팔고요. 팔고 떨어질 때 이 아래 구간에서 일단은 좀 사서 종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길래 일부만 좀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또 내일 상황 보면서 또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일정 구간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스윙으로 전환을 할 생각인데, 지금은 계속 상승 하락 반복하고 있으니까 아래 구간에서 계속 저점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의미 있게 좀 돌려주는 수급만 들어온다면 좀 오래 버텨볼 계획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뉴프렉스나 어부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각각의 의미 있는 이제 재료들을 보유한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소재, 원익 QNC, 쿼츠 내려오면 볼 생각이고, 동진 세미캔도 내려오면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서진 시스템도 나쁘지 않고요. 빠지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자, 오늘 뭐 HD, 현대, 일렉이라든지 종목군들이 뭐 기술적 반등은 좀 했습니다. 좌우지간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은 하겠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뭐 이 구간 다시 못 넘기게 되면 단기간에는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떨어지는 구도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막 여기에 매매를 하고 싶지는 않네요. 매매를 하고 싶진 않고, GNC 에너지가 조금 관심이 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리길래 매매는 좀 못했습니다. 최근에 JNTC가 이제 낙폭을 제일 먼저 줄이고 오늘 신고가 연까지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후장에는 이제 JNTC에서 YC캠으로 대장주가 좀 바뀌는 흐름 보였고, 시간 외에서도 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어제 이제 피롭틱스 이런 자리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네들 돌아가면서 신고가인데요. 피롭틱스는 투자 경고가 풀리면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쌍바닥 구간 잘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YC캠하고 뭐 HB 테크놀로지 둘 다 매매를 좀 했는데, HB 테크놀로지 좀 열심히 매매하고, 짤짤이 좀 매매죠. 이것도 열심히 매매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왜 봤냐 보면, 창 막판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창 막판에 설명한 게 지수가 꺾인다. 지수가 꺾인데 이 두 종목 YC캠하고 얘네들은 지수는 떨어지는데, 이런 애들은 올라간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수 대비 강한 거고 시장에서 돈들이 많은 거고 관심도가 높은 거다. 그러면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사 좀 높더라도 종목의 선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관점들이죠. 그래서 이런 점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근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 잠깐 보면은, 알테오제는 일단 이런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구간도 있죠. 근데요, 대장주는요,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 이격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급격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 윗구간에서는 강하게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여기 지지 구간을 일시적으로 깰 수는 있겠죠. 일시적으로 깨면은 여기서 투매도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힘 모으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깨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오스코텍은 이때 좀 사놓은 거 제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뭐 결과 나올 때까지 다 끌고 갈 거고, 떨어지면은 사기만 할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제약바이오 보면 삼천당 제약이나 레고캠 바이오나 뭐 보시다시피 다 힘듭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나 뭐 큐로셀, 뭐 에이프릴 바이오, 지아이 이노베이션, 뭐 파로스
다 힘들죠. 뭐 와이바이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바이넥스, ST팜, 셀트리온 제약.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보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별로 볼 구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에코프로 BM, 이런 게 이제 그 희망 고문이 돼 버리는데요. 하락이 나오려면은 차라리 급락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되는데, 이렇게 쫄쫄쫄쫄쫄 빠지면 마지막에 투매가 나와 버리니까 그런 거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쫄쫄쫄 빠지는 게 더 무서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LNF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엔캠은 아일랜드 갭이 고점에서 발생을 한 상태고 지수 대비해서 강해 버렸죠. 그러니까 지수 이제 나중에 종목군들 반등할 때 오히려 반대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전환사채 이슈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환사채 소화하는 거 봐야 된다. 중앙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다. 5월 4일 전까지는 매수는 안 할 예정이고,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전환사채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봐볼 생각이다. 에코앤드림이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지난번에 그 초성 첨단 소재 M&A 설이 좀 돌면서 이때 많이 떨어졌는데 좀 올려놨었는데요.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종목이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던 지점들이 어딘가를 보면서 또 이런 자료 와 보면은 고민 한번 해보죠. 뭐 매수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의미 있는 구간이라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엔벨로프를 찍었는데 이렇게 엔벨로프 관통해 버리면 굉장히 좀 아프게 떨어지니까 그거는 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엔벨로프를 이렇게 돌려세우는 턴이 나오는 자리들, 자리들에서는 관심을 가져야죠. 지금은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턴이 나오는 자리, 아직은 턴이 안 나왔네요. 그런 자리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보티즈가 갑자기 바닥에서 좀 올라왔었는데요. 저도 기사를 잠깐 보니까 기사 내용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불타기 하면서 좀 잘 매도했던 것 같아요. 뭐 이 폭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잘 매도 됐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아진엑스텍이라고 에스텍하고 지금 몇 개의 종목은 보유하고 있는데 올라와서 좀 매도, 오늘 뭐 운 좋게 이제 VI 풀릴 때 매도를 좀 하고 넘어오고, RS 오토메이션도 좋은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삼성향 로봇주들은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다른 로봇주들 예를 들면 추세가 살아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아진엑스텍 보면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냥 우상향 안에서 박스권 잘하고, 그 대량의 이제 그 매도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유로 메카라든지 예전에 좀 매매하고 나서 여기서 팔아버리고 더 이상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구간에서 가기가 좀 어려운 거죠. 차트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차트가 안 깨진 종목군들은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대형주들 뭐 추가적으로 좀 봐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 정도 종목 선에서 시장을 압축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어려운 장일수록 이 종목을 이리저리 보는 거는 항상 아무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항상 그 고민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